네, 먼저 황 목사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 강의를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나눠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황 목사입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효수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뵙고 오기 전에 잠깐 인터뷰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이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점들에 있어서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이론뿐만 아니라 그것이 운동으로서 전환되어서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걸 좀 깨닫게 되고요.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연습을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 나와서 이렇게 이미 선배님들 앞서가신 분들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많이 이 주제를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장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생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생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확증하게 된 것은 이 생태 운동에 있어서 이슈 파이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급선무의 일에 있어서 또 누군가가 나가서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겠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식 전환을 위한 운동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이론적인데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냥 내가 뭔가 하는 것으로 또 장기 사회 운동과 실행 운동에 또 함정일 수 있는데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또 이론적으로 또 의식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고민하고 정리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요.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캐릭터이실 수도 있지만 열정적으로 현장을 탐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글로 또 정리되어 가는 이론을 정립해가는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질문들을 좀 많이 적었는데요.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제가 김문수 목사님 많이 괴롭힐 것 같다. 당장 좀 찾아뵈야 될 물어볼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되고 아주 좋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도입하실 때 이제 성서지역 마룡지역 그 지역에 가게 되신 동기 정확하게 잘 설명하지 않아주셔가지고 왜 그 지역이고 왜 거기에 찾아가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제가 이제 동기 기독교육학과 같은 동기 동창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위드 교회라고 저희 신교단에 이제 다 계명대 의대 간호대 친구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에 저희 아시겠지만 부산에 보건병원이라고 제 보신대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처음 시작할 때에 사실 이제 일사과거 정신처럼 청십자고 저희 나라 처음 의료 보건 제도를 도입할 때에 가이드라인을 줬던 그 병원이 청십자병원인데 자기료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저희 보신병원에서 함께 했더랬어요. 그것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초고령화 사회의 일본 사회를 들여다보니 의료협동조합이라는 파문을 전민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알게 되었고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카페도 뭐 이제 하고 대학생 사역 경험도 있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코드가 좀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부산을 떠나서 사실은 이제 기초를 하려고 했는데 진검사로 한 1, 2년 정도 대구에 와서 함께 하다가 그런 생태계를 우주처럼 만들면 어떻겠냐고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호연구원은 사실 송교사님처럼 암호연구원은 그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 교회 한 1년 8개월 정도 있다가 이미 보니까 더 잘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뭐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가야겠다, 생태계 공동체 이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과학연구가 이미 그 언어들을 너무 잘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서 좀 도와드리고 필요하겠다라고 한 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에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저도 조금
사실 40년 동안 살다가 일상생활 살는 모습도 있고 뭐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에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저는 관심이 많아서 오늘 뭐 다 소속들이 말씀하실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또 작년에 우리 경주에서 한국사님 뵙고 일본에 가서 뵙고 사실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민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님과 한국사님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지켜오기까지 가장 힘겨운 고민거리 어떤 거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그걸 내려놓고 재정적인 부분을 얻었어요.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미시오 대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선교적인 가치를 좀 다르고 저희는 교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하나님 선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까지도 저희 신학적인 갈등들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 선교에 대한 부분에 이제 많이 패러다임을 복음주의 안에서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선교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교회 개척 신고를 했습니다. 작년 1월에 저희 교단에 이제 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교단에 있는 노회장 목사님이 저희 삶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김 목사님은 교단에서 좀 경계에 있는 중인데 아마 10년 뒤에는 목사님이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DNA가 될 거다. 교단에 DNA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앞서서 가시라. 그리고 교원형 부분에 행정적인 부분은 내가 그런 어떻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12년 만에 가정에서 10년 정도 예배 드리다가 작년에 제 2호에 제가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정식 교회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드리려면 30명 이상 세례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되고 기도 천대 제가 하는 부분에서 근데 중요한 건 보통 개척 감사 예배 드리면 이제 목사님, 노회 신찰 목사님들이 감사하기도 하고 축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 순서 때 와른배우도 있잖아요. 우렁이 박사님 있잖아요. 의사 대표 이분들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을에서 개업을 교회당 이제 정식 신부에서 개업하는데 개업 해달라고 축사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도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 세 분이 나와가지고 울면서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차를 하자니 목사님 다음 개척 감사 예배도 이렇게 처음 그러면서 그 시차를 목사님들이 저를 인정했어요. 이렇게 사실은 다른 마을에서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그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서포트를 좀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한 부자의 만원, 두 부자의 2만 원에서 100부자에서 140부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제 힘으로 강의를 하다가 이 엄마들이 5,000원씩 내서 5만 원 가지고 3만 원 저를 주고 2만 원을 와르면서 했는데 그게 이제 12년이 되니까 지금 이제 한번 가면 제가 한 달에 한 두세 군데를 제가 평생 학습센터 복지관에서 전체 기후변화 관련해 강의를 하는데 한 3-4개, 한 달에 한 3-4개 많이는 하지 않고 3-4개 아내가 디자인을 저희 첫째 뽑고 다니면서 제한테 사상을 받아가지고 근데 디자인 그렇게 경제적으로 사실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신뢰를 있을 때에 저는 아예 자비랑 목회자로 가겠다라고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아내가 이제 IMF 선교단체 출신이라 이해를 해줘서 뭐 자비랑 사역자들의 가만히 보면 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재정적이고 여전히 지금도 네.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셨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홍사님. 네, 뭐 비슷한 고민인 것 같고요. 재정은 예전에도 없었고 뭐 지금도 없기 때문에 약간 만연돼 있어서 그래도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건 늘 기본적으로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저희는 또 저는 이제 공동 목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팀 안에서도 그렇고 좀 개인적으로도 경우에는 이제 더 줄임말 시키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또 목사님께도 질문하고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어디까지 이것을 우리 당연히 더 넓혀진 이 교회로 안에서 회복하는 것들이 많은데 또 목회자로서의 또 고민들이 있고 감사하게 또 저희 기습방 사역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험이 부족했고 그냥 나가서 놀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같이 적절을 맺으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알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들을 알 수 있겠다 열심히 달렸는데 다시 돌아보니 어떤 의미에서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어떤 조직 교회 앞에 시점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니까 또 거기서 해야 되는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했던 것이 이것인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림인가? 그리고 나는 또 내 은사대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고민들, 교회론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다 배웠고 선교적 교회 배우고 논문도 썼지만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라기보다 고민이겠죠. 또 함께하는 목사님과의 또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나는 어느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조금 지금 약간 소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와중인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훨씬 더 여기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시는 행동들을 보면서 도전도 되고 또 계속 제 스스로 좀 단추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고민 같습니다. 몸이 힘든 건 괜찮은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때로 외롭고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자기랑을 하시던 또 이런 마을 일을 하시던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직면하는 것 같아요. 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개천 예배 하셨다는데 예배 공동체를 없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래부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마을에 하더라도 내가 언젠가 예배 공동체 해야지 이렇게 목표가 있었나요? 저도 고시 못하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 꼭 필요하죠. 교회 공동체 필요하고 원래 이제 생태 경제 교육 공동체를 예수 믿는 분들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이해하고 하는 분들이 다시 와서 이제 도시에서 예배드리고 저는 조금 더 기초내가지고 이걸 이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마음이 제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회신들을 해서 한 사람이든 한 가정이든 몇 사람이든 이분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사님 지난번에 뵀을 때는 이제 같이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목회를 담당하시고 목사님께서는 그 인문학 공동체 운동, 세계주의 운동 그게 더 본인이 맞는 역할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물론 설교도 하셨지만 돌아가시면서 그냥 본인의 역할을 그 어떤 담임 목회자라든가 목양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마을 지기, 마을 공동체 일원 이 정도로 가져셔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뭐 개인적으로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선교적 삶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개인의 삶의 경험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신앙을 하기 이전에 선교사라고 스스로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러한 삶을 가정 또 페이스 미션을 이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타이틀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무모하리만큼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리만큼 저도
목사 측에서는 어떤 그 라인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팀 사역의 장점은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이제 작년부터 어떤 의미에서 저희는 약간 사역적 분립이라는 개념을 교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쉽게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배 목사님이 더 그 역할을 담당하시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선교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 목사님이 훨씬 더 하시고, 왜냐면 두 가정이 이 여러 가지를 다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에 있어서 다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또 양육을 다 하면서 독서공부도 하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또 주신 은사대로 또 관심대로 가면 좋겠다. 저는 조금 더 제빵지기 사장의 의미 좀 접점에 더 있고요. 그래서 화수목토 출근은 제가 하고 변호사는 금요일만 출근하고 계시고, 대신에 교회 양육에 있어서 더 전담하고, 이렇게 좀 작년부터 나눴고 교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가는 과정이 아직 저희도 답을 찾아가는 중이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 질문만 하고요. 사실 이 오늘 그 행사가 연구소하고 또 교단의 그 국내 선교부가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CCG가 한국 선교적교회 네트워크인 MCNK랑 협력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합동 측의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지금 먼저 하고 우리 MCNK 대표로 오신 추영 목사님에게 잠깐 코멘트를 듣고 나서 이 플로어에 우리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지금 와룡 또 배움터 또 성서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이제 제가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기성교회, 여기 대부분 기성교회에 계신 분들인데 기성교회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황목사님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운동들을 전통교회에서 할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 주대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일상생활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도 조금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종교개혁의 완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교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 목사가 사실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설교를 하지만 설교의 완성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열매에 달려있다. 그래서 설교의 시작은 하나님을 통해서 목사가 이야기를 하지만, 설교의 마무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중요한데, 그런 의미들을 사실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사실 전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저는 사실 생태교육 공동체라는 언어를 가졌지만, 일반 성도들,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이 아니고 교회 멤버들의 중심을 해서 그 멤버들이 사실 하고 있는 언어들, 또 그 언어들하고 삶의 정황들 가운데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마을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1시간 만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콘텐츠를 다 이야기했지만, 그게 결국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저희들이 한 개 하다 보니 그게 쌓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일상의 필요들을 사실 뭐 조금 더 중점을 하든지 두세 개를 하든지,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미셔널 제자도 운동을 할 때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교회당 중심의 교회 성장을 위한 제자 운동이 아니고, 진짜 성신적인 태도로 그 일상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담아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같이 살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미셔널 성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거의 보냄받은 사람인 거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목회자가 사실 이제 이 성도들이 주중에 어떤 언어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이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기초를 삼아서 해 간다면 저는 큰 교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보다 더 긍정적이다. 목사님. 네, 저도 김효수 목사님 얘기에 동의하고요. 제가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교회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원리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저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상의 필요, 공동 관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또 같이 있는 이웃들이 관심 있어 할 주제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요. 책보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평에 저희가 있는 지역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육아 또 교육에라는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갖고 조금 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주제, 그래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주제가 생태이거든요. 생태는 지금 이 전 지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다 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갔을 때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가면서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그 입장을 취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일단 시작은 공통 관심사로 시작해야 한다고 볼 때 한국의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주제들, 교육, 공동 육아, 교육, 또 생태, 뭐 영어, 뭐 이것을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접촉점이라면 그것을 지혜롭게 어떻게 같이 만날 수 있을까? 이거는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국 성기독교 네트워크의 대표이신 추요원 목사님, 우리 보시면서 좀 간단한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우리 사실 추 목사님께서도 자비랑 노동을 하시는 자비랑 목회자이시고. 안녕하세요. 자기노동위기를 섬기는 추요원 목사고요. 사전에 해지가 안 된 이유는 설교도 준비해서 원고로 설교하는데 어찌됐든 모르겠는데 먼저는 김노동 목사님이 강의 들으면서 상당히 졸리는 시간이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부끄러웠거든요. 뭐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지속적인 그 힘이 참 부러웠고 또 감사했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됐고 강의 마지막에 어떤 목회적인 중점을 찾아가면서 세 단어가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동네의 사람, 주민으로 동네의 지기로 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다른 좀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서 또 감사하고요. 예, 그 힘으로 또 이제 남은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후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어릴 때부터 60년 은퇴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교인도 그러고 저희 사모도 합니다. 직준도 못하냐 적지도 하고. 근데 수입을 준비하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될까? 아니면 제 인생 이제 2막이 제가 귀향을 기초로 해서 농촌 지도사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이거 병행을 하고 살까 하는데 목사님이 얘기 들으면서 떠나실 건지 남아 계실 건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사회활동적 구성원들을 어떻게 했고 수입 구조는 어떻게 나누셨는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플로의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살 겁니다. 살고 사실 이제 여기서 생태교육 공동체를 4도 3초, 3도 4초 이렇게 할 작전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어쨌든 50년이 덴마크도 걸렸지만 저희들도 지금 탄소 중립 전환하려면 저는 50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때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걸 부어야 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무호흡으로 사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적 동조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해서 40명 정도, 4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사실은 이제 그 도네이션을 해서 지금은 마을 카페 콩닥콩닥이 주 수입입니다. 거기를 인생 이모작 창업 카페라고 해가지고 요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커피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100만 원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인생 이모작으로서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마을에서는 가장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고는 연금 받고 그러면은 앞으로 60 이후에 한 30년에서 4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마을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까를 우리가 마을 돌봄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 관점으로 함께 하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도 이게 나라에 신고를 하다 보니 이윤이 안 남으면 이게 성공이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채우기만 해도 그거는 잘하는 건데 나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역금을 주면서 이익을 남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은 협동한 사람, 필요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 채워도 잘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 마을도 사실 지금 매출이 한 사람 인건비도 멈추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데에 비하면 이렇게 많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멈추고 거의 또이 내지 하루에 한 30만 원씩을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그 공간을 통해서 마을의 필요들을 채워가는 데에는 어떤 공간보다도 여기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내년에는 인건비 줄이는 거 빼고 처음에 와룡배부터 자원봉사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커피 내리를 배워가지고 사실 이제 자원봉사로 돌아가면서 요거는 유지하자. 그래가지고 마을 공간 그 카페가 존속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 이익 남긴 거 밖으로 이렇게 하는 정도가 돼도 이 마을 카페 사회협동조합은 성공한 거다라고 하는 가치를 갖다가 내린 거죠. 가치를 갖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 너희들 나라에서 볼 때나 이렇게 행하고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실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의 기준 가치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 MCNK 운영위원장에 계신 이영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마무리 한번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사진 촬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